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이 귀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단 산업이 좋지 못하면은 개별 회사가 잘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산업을, 중요하다, 산업이. 그렇다는 건데요. 결국은 사양 산업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양 산업. 그쵸? 사양 산업은 정말 여기 투자했다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사양산업이라 하더라도 이 성장성이나 뭐 수익성이 받침이 된다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수익성은 안 나오는데 성장성은 안 나오는데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PBR이 1이 안 되고 뭐 PBR이 0.3이다. PBR이 0.3, 0.2인데 수익성 안 나오는데 사양산업이에요. 이러면은 굉장히 산업이 좋지 못한 데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어도 이게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사양산업 중에서 말씀드리면 직물산업이 있어요. 직물산업. 이 섬유산업이죠. 섬유산업.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섬유산업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옷감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에서는 이 노동력이 값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워렌 버핏도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워렌 버핏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뭡니까? 바로 버크셔 해더웨이의 인수예요. 자, 버크셔 해더웨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자, 화면에 보는 것 같이 바로 이 버크셔 해더웨이 이렇게 영문자로 되어 있는 기업인데 바로 이 워렌 버핏이 인수를 했다가 아주 뼈아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패한 기업인데 이게 지금 워렌 버핏의 대표적인 회사가 돼버렸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버크셔 해더웨이는 바로 직물회사였어요, 원래. 그래서 지금은 직물회사가 아니죠. 지금은 직물회사가 아니라 바로 그냥 지주회사로 탈바꿈했어요. 탈바꿈. 근데 원래는 직물회사였다가 이 워렌 버핏이 이 버크셔 해더웨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산업이 사양산업이에요. 직물산업.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양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거의 뭐 직무를 거의 안 하죠. 안 합니다. 거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굉장히 인건비가 싼데 어디서 미국에서 그 고인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인건비가 비싸죠. 비쌉니다. 고인력이라니까 약간 뭐 차별주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거 지금 공장을 미국에다 설립을 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나와요. 수익성이 안 나와서 버크셔 해더웨이를 처음에는 수익성이 좀 잘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좀 살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를 인수할 때 버크셔 해더웨이가 그 지방에서 굉장히 좀 위치가 있는 중요한 위치의 이 직물산업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을 좀 개발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잘 해야 된다.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물산업을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사업을 접었어요. 그 직물산업을. 투자를 더 해도 그만큼의 효용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아직도 직물회사 있긴 있죠. 사양산업이라도. 최고의 직물회사는 벌링턴 인더스트리예요. 그래서 21년 전에도 벌링턴은 이 최고의 직물회사였어요. 뭐 당시에 버크셔 해더웨이가 직물회사였기 때문에 버크셔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보다 이 벌링턴은 훨씬 더 크고 막강한 자본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벌링턴이 이렇게 유통과 생산 모두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다른 직물회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물산업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벌링턴도 한풀 꺾이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업황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시장은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결국은 다우지수는 뭐 100포인트
100포인트에 이르던 다우지수가 지금 19,000포인트까지 갔죠. 그렇게 성장하는데 이 직물산업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양길로 갔는데 아무튼 워렌 버핏도 그 당시에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자 버크셔의 직물사업을 폐쇄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공장을 돌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폐쇄시켰어요. 자, 미국의 다른 직물회사들도 250개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직물산업이 미국에서 사양산업이어도 벌링턴은 이 직물 사업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기로 했죠. 어차피 그 업황에서 1위였어요. 벌링턴이. 버크셔는 한참 밑이었고 수익성이 안 나오고 어쨌든 벌링턴은 이 흑자였습니다. 버크셔는 적자였지만 벌링턴은 흑자였다. 자, 그런데 산업이 안 좋아지고 다른 회사들이 250개가 문을 닫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킨 게임이란 말 있죠. 치킨 게임. 치킨 게임 뭡니까? 경쟁자들이 죽으면은 나의 경쟁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뭐 5명이 경쟁하다가 이제 경쟁자 2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아웃되고 3명만 남았다. 그리고 또 1명 떨어져 나가고 2명만 남았다. 이러면은 2명이서 나눠 먹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산업 자체 이 파이가 전반적으로 이랬다가 요렇게 쪼그라드니까 이게 수익성이 잘 혼자 살아남아도 별로 수익성이 좋지를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벌링턴은 직무 사업을 고수하기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85년에 벌링턴의 매출이 약 28억 달러였어요. 28억 달러. 자, 28억 달러인데 그 당시 벌링턴이 20년 동안 약 3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다른 직물회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60달러인데도 주당 200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한 셈입니다. 자, 투자 금액 대부분은 틀림없이 원가 개선과 이 설비 확장에 투입될 것인데요. 직무산업이 사양길이어도 벌링턴은 직무산업을 고수하기로 작정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본 배분은 사실상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런데 실제 금액 기준으로 현재 벌링턴의 매출액이 20년 전보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985년에 28억 달러였는데 매출이 20년 뒤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와, 굉장하죠. 그렇게 업황 1위인데도 최고의 직물산업, 미국 직물업계의 주도주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이 안 좋아지니까 매출이 20년 동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65년에 한번 2대1로 주식 액면 분할을 했어요. 액면 분할을 했는데 현재 대략 34달러입니다. 그래서 2배로 친다면 액면 분할 2분의 1이니까 2배 치면은 뭐 68달러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964년에 60달러였던 주가가 조금 올라서 지금 68달러 액면 분할 뭐 가정하고 그러면 8달러밖에 안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40년 동안 8달러밖에 안 오른 겁니다. 굉장히 10%도 안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우 지수는 뭐 한 100포인트 뭐 1000포인트대에서 19,000포인트까지 한 20배, 30배 오르는 동안 이거는 지금 10%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 1위도 이렇게 산업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 버크셔헤더웨이도 직물산업을 문 닫고 이제 지주회사로 버핏이 잘하는 지주회사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아까 40년 동안에 바로 이 벌링턴이 10% 상승하는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따라서 주식 한 주 구매력이 1964년 말에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정기 배당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됐지만 역시 구매력은 대폭 감소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잘못된 곳에 우리가 힘을 쏟아부으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데 힘을 쏟지 말자. 될 만한 것에 힘을 쏟아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속담 뭐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자. 밑 빠진 독. 독이 있는데 이렇게 독이 있는데 항아리가 있는데요. 항아리 여기가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서 여기로 물을 넣는데 물을 차기를 바라는데 차지 않고 자꾸 빠지는 거죠, 여기로. 이겁니다. 산업이 안 좋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세뮤얼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말이 다가닥 하는 말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조롱말이라던 말이 숫자를 10가지 셀 수 있다. 숫자를 셀 수 있는 말이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말로서는 굉장히 총명하고 뛰어난 말이죠.
뛰어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숫자를 셀 수 있는 말이 있다.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훌륭합니까? 우리 인간은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단위까지 계산을 하고 복잡한 수학 미적분도 계산할 수 있고 아무튼 뭐 수학 공식 여러 가지 도입해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이 10가지 센다라는 것은 말로서는 훌륭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중에서는 뛰어나더라도 인간과 비교하면은 다른 종족과 비교하면은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벌링턴 회사가 업계 1위였지만 그 직물 산업에서는 업계 1위지만 다른 산업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과 산업 간에 이 비교를 해봐야지 뭐 IT나 아니면은 모바일 산업 뭐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뭐 1년에 2배 성장하는데 이 산업에서는 뭐 1년에 기껏 해봤자 5%, 3%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산업에서 1위를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뱀머리, 그리고 용꼬리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잘 나가는 산업은 용입니다. 용의 산업이고 못 나가는 산업은 뱀의 산업이에요. 근데 뱀 머리보다 용꼬리가 낫다라는 것이죠. 어, 실생활에서는 뱀머리가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용꼬리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직물산업에서 자본을 탁월하게 배분하는 회사는 직물회사로서는 훌륭하지만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결론을 내렸는데 경영 실적은 노를 얼마나 잘 젓느냐보다는 어떤 배에 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것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잘 타야 돼, 배를. 업황을 잘 골라야지, 노를 아무리 버크셔헤더웨이 같이 직물산업, 사양산업에 접어든 것에 노를 열심히 접어도 이게 망했다는 거죠. 직물산업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에서 지성과 노력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습적으로 물이 새는 배에 타게 되면은 새는 곳을 막다가 애쓰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배에 이 새는 곳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배를 그냥 갈아타는 게 나아요. 배를 이게 낫다. 그렇다는 점, 버핏이 이제 이 주주들한테 쓰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핏은 사실상 책을 쓴 게 없죠. 스스로 책을 쓴 게 없고 주주들한테 주주 서한을 많이 보냈는데 거기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산업의 근본적인 자, 그래서 버크셔헤더웨이는 이 직무산업의 실패 사례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는 것이고 산업의 근본적인 경제성이 흔들리면 유능한 경영자라 하더라도 실적 둔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경제성이 무너진다. 라고 했을 때 유능한 경영자도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업가로 명성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경제성 좋은 분야로 진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기에 쉬었던 신문 산업이 있어요. 신문이 예전에는 그때 굉장히 잘 나가던 산업이었죠. 수익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신문.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신문 잘 봅니까? 집에 종이 신문 잘 안 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요즘 인터넷 신문도 많고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아시아경제TV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 송범선 대표도 있고 한데 신문을 잘 안 보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 산업이 현재 경제성이 굉장히 확실히 악화되고 있다. 종이 신문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통 이제 신문도 예전에는 이제 직접 한부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대형 신문사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도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선일보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각 신문사들마다의 기사 뭐 매일경제, 뭐 아시아경제 뉴스, 뭐 조선일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산업이 각 신문산업마다의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래서 대중매체 신문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산업에서 주식으로 살아남기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 철도의 등장은 멋진 발명이었죠. 그렇습니다. 말 타고 마차 타고 이러고 다니는데 철도가 나온 것은 굉장히 멋진 산업 발명이었지만 철도 산업이 이제
그 당시 이제 100년 전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영광을 누릴 수 없죠. 지금은 그 뒤로 자동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까지 나오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도가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는 많이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철도 산업이 뭐 사실상 보면은 예전의 전성기에 비하면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를 지난 산업들은 항상 사양 산업에 더 접어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흥망성쇠가 있어요. 기업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산업도 흥망성쇠를 잘 보고 잘 될 때 투자하고 뭐 안 될 때는 빠져나오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한다. 내가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도 사업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양 산업에 투자하지 말고 잘 되는 산업에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에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